강지혜는 창가에 앉아 오늘도 어김없이 모닝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그녀는 한때 한국 최대 호텔 체인 스카이 호텔의 회장이었죠. 10년 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아직도 그녀의 이름은 호텔업계에서 전설처럼 불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신문 경제면을 넘기다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스카이 호텔, 서비스 품질 급락, 고객 불만 폭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최근 그녀가 일군 호텔 체인이 경비 절감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고객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호텔이 이렇게 변했다니. 자신이 물러난 후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겼는데 이렇게 된 것이었군요. 지혜는 서둘러 비서인 박영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석 씨, 오늘 스카이 호텔 강남 본점 예약 좀 해주세요.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회의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내 호텔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네. 지혜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꼭 확인해야 했어요. 그녀가 평생 지켜온 손님을 가족처럼 일하는 서비스 철학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말이죠. 그날 저녁, 지혜는 호텔 로비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은 미소는 있지만 진심은 없는 기계적인 응대를 하고 있었어요. 한 손님이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자 직원은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끼리 작게 속닥거리며 손님을 비웃는 모습도 보였죠. 이건 내가 알던 스카이 호텔이 아니야. 지혜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모습으로는 호텔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였죠. 강지혜 회장님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까요.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 다음 날 아침, 지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영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석 씨, 특별한 부탁이 있네. 비밀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나를 노숙자로 변장시켜줄 수 있는 분장사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낡은 옷도 좀 준비해 주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영석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오랜 시간 지혜를 모셔온 그는 더 이상의 질문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사흘 후, 지혜는 완벽하게 변장한 채 스카이 호텔 강남 본점 앞에 서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허리는 구부정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더해져 있었죠. 거울을 보니 자신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호텔의 화려한 현관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우아한 가구들. 적어도 겉모습은 지혜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죠.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미소는 형식적이었고 고객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만이 서려 있었어요. 지혜는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지혜가 다가가자 직원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 하나 있을까요? 지혜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떨리게 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왔어요. 직원은 한숨을 살짝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모든 객실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영석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호텔 객실 점유율이 60%에 불과했으니까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지혜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손님, 객실료는 최소 12만 원입니다.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지혜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자신이 세운 호텔에서 이런 차별을 당하다니.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의 스카이 호텔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체크인을 하던 젊은 부부가 지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가왔어요. 저기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을까?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께서 쉬실 곳이 필요하신 것 같아.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 민수라는 이름의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반갑 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지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마지못해 프런트 직원은 지혜에게 객실 키를 건넸습니다. 700 사무실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지혜는 도움의 손길을 내민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친절하신 분들을 만나다니. 민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 호텔 주방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혜는 놀랐습니다. 그는 이 호텔의 직원이었군요. 호텔 경영진의 차가운 태도와는 달리 아직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직원이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습니다. 700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영진이 바뀌었다 해도 직원들 중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만 객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침대 시트에는 얼룩이, 가구에는 먼지가 수북했어요. 욕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바닥 타일 사이에 곰팡이, 녹이 슬기 시작한 수도꼭지, 그리고 불쾌한 냄새까지. 이게 내 호텔의 모습이라고? 지혜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10년 전 그녀가 경영하던 시절에는 모든 객실이 완벽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청소 담당자들은 하루에 2번씩 객실을 점검했고 고객 불만은 즉시 해결되었죠. 지혜는 전화기를 들어 룸서비스를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4번째 시도에서야 귀찮은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저 간단한 식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주방이 좀 바빠요. 1시간 후에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직원은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호텔의 영혼이 사라진 것 같았죠. 내일은 반드시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지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옆방에서는 큰 소리로 TV를 보는 소리,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맺혔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내가 일군 호텔이 이렇게 무너지게 할 수는 없어. 이튿날 아침, 지혜는 일찍 일어나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스카이 호텔의 조식 뷔페가 서울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지금 그녀 앞에 펼쳐진 광경은 과거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뷔페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은 보기에도 신선해 보이지 않았어요. 계란 프라이는 가장자리가 탔고 베이컨은 기름기가 너무 많았으며 과일은 싱싱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죠. 이게 뭐야? 계란은 다 탔잖아. 커피도 미지근하네. 주변에서 투덜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조금씩 맛보았어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최고급 재료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저품질 재료로 대충 만든 것 같았죠. 그때 어제 도움을 준 젊은 부부 중 아내인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지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잘 쉬었어. 고마워요. 은지 씨. 은지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사실 제 남편이 여기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경비 절감 때문에 재료도 줄이고 인력도 줄였어요. 민수는 매일 밤 우라병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조차 이곳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남편분이 주방에서 일하시는데 이런 상황이면 많이 힘드시겠네요. 지혜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이 호텔에서 일하게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스카이 호텔은 최고의 호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출근하기가 괴롭대요. 지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경영진은 단기적인 이익만 쫓아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고객 서비스 품질까지 망치고 있었어요. 은지 씨, 혹시 호텔 구석구석을 좀 둘러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호텔에 관심이 많아서요. 은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시간 될 때 안내해 드릴게요. 오전 중 지혜는 은지의 안내로 호텔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요청에 느리게 대응하고 수영장에서는 물이 탁했으며 비즈니스 센터의 컴퓨터 절반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호텔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죠. 점심시간, 지혜는 호텔 카페에 앉아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작은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직원 교육 부실, 청소 상태 열악, 식자재 품질 저하, 고객 불만 대응 시스템 부재. 목록은 계속 길어졌어요.
오후에는 스파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한때 스카이 호텔의 자랑이었던 스파였지만 지금은 수건이 낡았고 욕실 타일은 깨져 있었죠. 지혜는 마사지를 받으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지금보다 괜찮았어요? 지혜가 물었어요. 마사지사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훨씬 좋았죠.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급여도 좋았어요. 지금은 인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세 사람 몫을 해야 해요. 그러니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죠. 저녁이 되자 지혜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여전히 고급스러웠지만 음식의 맛과 질은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주변 테이블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게 5만 원짜리 스테이크라고? 동네 식당이 더 맛있겠다. 와인이 코르크 맛이 나는데. 지혜는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경영진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만 집중한 나머지 호텔의 본질인 사람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일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야.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빛났어요. 셋째 날 아침, 지혜는 일찍 일어나 노숙자 분장을 벗었습니다. 영석이 가져다준 정장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거울 속에는 다시 한국 최고의 호텔 재벌 강지혜 회장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당당하고 위험 있는 눈빛,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결연한 표정까지. 이제 시작이다. 지혜는 호텔 로비로 내려가 총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지배인은 갑작스러운 회장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지배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모든 부서 책임자들과 직원 대표들을 회의실에 모아주세요. 30분 내로요. 지배인은 당황하며 서둘러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30분 후 스카이 호텔의 대회의실에는 20여 명의 관리자와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혜는 천천히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그녀는 잠시 모두를 둘러본 후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호텔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이 호텔의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노숙자로 변장해 이곳에 왔었죠. 순간 회의실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제가 알던 스카이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프런트에서는 노숙자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빈 방이 있음에도 거절당했고 객실은 청소 상태가 형편없었으며 음식의 질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작성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고 고객 불만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며 호텔 시설은 관리가 부실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호텔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철학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경영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게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는 민수에게 향했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젊은 요리사, 민수 씨. 그는 노숙자로 변장한 저에게 객실을 제공하는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월급에서 12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면서까지요.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은지 씨는 저에게 호텔의 실상을 솔직하게 알려주었죠. 직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경비 절감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첫째, 경영진 전원 교체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만 쫓아 호텔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총지배인을 포함한 상위 경영진은 오늘부로 해임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둘째, 직원복지 개선 및 인력 충원입니다. 월급을 15% 인상하고 부족한 인력은 즉시 채용할 겁니다.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희소식이었죠. 셋째, 객실 전면 리모델링입니다. 모든 객실의 시설과 비품을 교체하고 청소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고객 서비스 교육 강화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시 한번 스카이 호텔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회의실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지혜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는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려운 노인을 도와준 민수 씨에게는 특별 승진과 포상을 약속합니다. 그의 행동이야말로 우리 호텔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민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는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던 거죠. 지혜는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스카이 호텔은 다시 사람을 중심에 두는 호텔로 돌아갈 겁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함께 변화해 주시겠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한 직원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희망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바라던 모습이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스카이 호텔을 재건합시다. 회의가 끝난 후 지혜는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수 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지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호텔의 정신입니다. 앞으로 식음료 부서의 책임자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제가 그런 자리를 당신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분이 우리 호텔에 필요합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믿고 맡겨주실 수 있겠죠? 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지혜는 호텔 전체를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청소부터 보안까지 모든 부서의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고충을 들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영진을 만났다며 감격했습니다. 밤이 되자 지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시 한번 스카이 호텔을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다시 한번 스카이 호텔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변장도 숨김도 없이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완전히 달라진 호텔의 모습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의 형식적인 미소가 아닌 진심이 담긴 환한 웃음이었죠. 고객들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불만스러운 얼굴이 아닌 만족감이 묻어나는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프런트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 달 전 그녀를 차갑게 대했던 그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이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네, 회장님 덕분입니다.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죠. 지혜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곳곳에 놓인 꽃과 장식물들도 산뜻했어요. 모델룸으로 준비된 객실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잘 진행 중이군요. 지혜가 함께 둘러보는 신임 총지배인에게 말했어요. 네, 회장님. 현재 30%의 객실이 완료되었고 2달 내로 모든 객실의 리모델링을 마칠 예정입니다. 지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방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가득했던 주방이었지만 이제는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민수가 앞치마를 두른 채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민수 씨, 어떻게 지내세요? 식음료 부서는 잘 돌아가고 있나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네, 회장님. 인력이 보충되고 재료의 질이 좋아지니 요리사들의 사기가 높아졌어요. 지난주부터는 레스토랑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손님들이 늘었죠. 지혜는 주방을 둘러보며 요리사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의 맛도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준비해준 시식 메뉴는 예전의 스카이 호텔 수준을 뛰어넘는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우리 호텔 최고의 셰프가 된 것 같아요. 지혜가 칭찬했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다 직원들 덕분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되니 음식의 맛도 달라졌죠. 오후에는 전체 직원 미팅이 있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긴장감 대신 기대감이, 불안 대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단상에 올라 직원들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호텔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한 달간의 성과가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어요. 고객 만족도가 90% 이상 상승했고 재방문율도 60%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85%의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고 응답했어요.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려고 해요. 지혜는 심호흡을 한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한 번 우리 호텔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예요.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혜는 계속 설명했어요. 제가 노숙자로 변장했을 때 느꼈던 소외감과 차별을 아무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 호텔이 앞장서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람 중심의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이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의미가 있을 거예요. 곧 여러 직원들이 손을 들며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혜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꿈꾸던 스카이 호텔의 모습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지혜는 은지를 따로 만났습니다. 은지는 이제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식음료 부서장이 되면서 은지도 고객 서비스 부서에 합류한 것이었죠. 은지 씨,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밝게 웃었어요. 네, 회장님.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지만 모두가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민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네요. 지혜는 은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당신과 민수 씨가 저에게 베풀어준 친절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와드렸을 뿐인데요. 그저가 세상을 바꾸는 법이랍니다. 지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날이 저물어갈 무렵 지혜는 호텔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불빛들 사이에서 스카이 호텔의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호텔다워졌구나. 지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스카이 호텔은 더욱 눈부신 변화를 이뤄냈어요. 객실 리모델링이 70% 완료되었고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행사에는 5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서 결혼식이 열리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바로 예전에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던 김영희 씨의 딸이었습니다. 영희는 15년 동안 호텔 청소부로 일해왔지만 과거에는 자신의 딸 결혼식을 이곳에서 올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영희 씨, 준비는 다 됐나요? 지혜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직원 할인도 받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영희 씨는 우리 호텔의 가족이니까요. 신부인 영희의 딸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에 모두 탄성을 내뱉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지혜가 감탄했습니다. 수진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하지요. 영희 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세요? 항상 딸 자랑이 끊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그는 이제 식음료 부서의 책임자로서 결혼식 음식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곧 식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연회장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특별한 날을 준비했어요. 청소부터 요리, 장식까지 모든 것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호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일임에도 와서 도움을 주었죠. 결혼식은 감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맹세를 할 때 영희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지혜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호텔이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피로연에서는 민수가 특별히 준비한 요리들이 제공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의 맛에 감탄했고 서비스의 질에도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영광이에요. 한 하객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는 VIP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이제는 모든 손님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었으니까요. 피로연이 무르익을 무렵 신부 수진이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정말 행복했대요.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매일 즐겁게 출근한대요. 그리고 수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동에 젖은 눈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강지혜 회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의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지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영희 씨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스카이 호텔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죠. 결혼식이 끝난 후 지혜는 호텔 로비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직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고 고객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호텔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민수와 은지가 지혜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민수는 잠시 은지와 눈빛을 교환한 후 말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매월 마지막 주에는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꿈의 날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호텔 직업 체험과 함께 하룻밤 묵게 해주는 거예요. 지혜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죠? 은지가 대답했어요. 저희 동네에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꿈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요. 저희가 직원들과 얘기해보았는데 모두가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혜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죠. 당장 시작합시다. 지혜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 꿈의 날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민수 씨와 은지 씨가 직접 이끌어주세요. 민수와 은지의 얼굴에 감격과 책임감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 지혜는 호텔 옥상에서 다시 한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스카이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맡겨도 되겠어. 지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일군 호텔이 그녀 없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반년이 지났습니다. 스카이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어요. 모든 객실이 리모델링을 마쳤고 직원들은 활기차게 일했으며 고객 만족도는 업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하루와 꿈의 날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죠. 오늘은 스카이 호텔의 창립 4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지혜는 창립자로서 기념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곧 행사가 시작됩니다. 영석이 사무실 문을 열고 알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영석 씨, 바로 내려갈게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첫 호텔을 개업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작은 호텔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국에 15개의 지점을 둔 대형 호텔 체인이 되었습니다. 대연회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직원들, 오랜 단골 손님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스카이 호텔의 재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혜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녀는 연단으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어요. 그곳에는 많은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영희와 그녀의 딸 수진, 이제는 식음료 총괄 이사가 된 민수와 고객 서비스 팀장이 된 은지, 그리고 호텔의 모든 직원들까지. 40년 전 저는 단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이 호텔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떠난 사람들에게 진짜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자는 꿈이었죠. 지혜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이 희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숫자와 이익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결국 호텔의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객석에서는 조용한 공감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특히 지혜는 민수와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려운 노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한 젊은 부부가 말이죠. 민수와 은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들의 작은 친절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호텔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얼마나 높은 매출을 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억을 남기느냐는 것이죠.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려 합니다.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스카이 호텔은 이미 훌륭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호텔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녀는 민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총지배인으로 박민수 씨를 임명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스카이 호텔 재단을 설립해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하루와 꿈의 날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더 많은 사회 공헌 활동도 이어갈 거예요.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남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연설이 끝나고 지혜는 무대에서 내려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 씨, 놀라셨죠?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큰 자리를... 지혜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그게 진정한 리더의 자질입니다. 은지가 다가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혜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호텔은 당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혜는 호텔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에 담아두려는 듯이요. 로비의 웅장한 샹들리에, 복도의 우아한 카펫, 정원의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직원들과 행복해 보이는 손님들의 표정까지. 그때 총지배인실 앞에서 영희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호텔 서비스 교육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 영희였죠. 회장님, 정말 가시는 건가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혜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네, 이제는 떠날 때가 됐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손님으로 자주 올 생각이에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희 씨, 당신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이 호텔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그들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동료이자 이제는 친구가 된 사이였으니까요. 호텔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지혜는 마지막으로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어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하늘은 어느덧 저물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회장님, 찾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새 총지배인님. 감회가 남다르시죠?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믿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완전히 은퇴하시는 건가요? 지혜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는 손님으로 올게요. 하지만 노숙자 분장은 안 할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속에서 야경을 감상했어요. 민수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 호텔이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돈이나 명예보다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곳으로요. 민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혜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호텔은 안전한 손에 맡겨졌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이제 가봐야겠네요. 지혜가 일어섰습니다. 민수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지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옥상을 떠났어요. 호텔 로비를 지나며 그녀는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어요. 정문에 도착하자 모든 직원들이 줄을 서서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지혜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모든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제 스카이 호텔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세요.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지혜는 차에 올랐습니다. 영석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영석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가요. 영석 씨, 이제 진짜 휴식을 취할 시간이네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강지혜는 한적한 교회의 자택에서 조용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정원 가꾸기, 독서, 그리고 가끔씩 오는 손님들과의 대화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스카이 호텔에서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오랜만에 호텔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회장님, 차가 준비됐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곁에서 비서로 일하는 영석이 알렸습니다. 지혜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차에 올랐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영석 씨, 호텔 소식은 어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회장님, 스카이 호텔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상을 받았고 고객 만족도도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하루와 꿈의 날 프로그램은 다른 호텔들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입니다. 지혜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가 심은 씨앗이 아름답게 꽃피고 있었습니다. 스카이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을 통해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어르신들을 초대한 특별한 행사의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민수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그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호텔 총지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혜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회장님께서 꼭 오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지혜를 대연회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1년 동안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5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호텔 직원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지혜가 감탄했어요. 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매월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스카이 호텔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죠. 은지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도 오셨어요. 지혜가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작년에 결혼식을 올렸던 영희의 딸 수진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작은 아기까지. 아이고, 벌써 아기가 태어났나 보네요. 지혜가 기쁘게 물었어요. 수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달 전에 태어났어요.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지혜는 감동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행사는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감 발표, 호텔 직원들의 공연, 그리고 특별 만찬까지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민수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강지혜 회장님이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혜는 쑥스러운 듯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지혜를 무대로 초대했어요. 지혜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어요. 많은 어르신들,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지혜가 말을 시작했어요. 1년 전, 저는 이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바로 이 호텔이 진짜 집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잠시 감정을 추스른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스카이 호텔은 이제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진정한 집이 되었어요.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아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들, 기꺼이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는 민수와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으로 이 호텔을 이끌어가는 민수 씨와 은지 씨, 그리고 모든 관리자분들 덕분이죠. 지혜는 마지막으로 객석의 어르신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혜는 호텔 로비에서 민수와 은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민수 씨,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지혜가 감탄했어요. 민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모두 회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희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은지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회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이제 저는 정말 마음 편히 은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 로비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 노숙자가 들어와 앉으려 하자 새로 입사한 듯한 젊은 직원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혜, 민수, 은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걱정과는 달리 젊은 직원은 노숙자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피곤해 보이세요. 잠시 쉬다 가세요. 음료 한 잔 드릴게요. 피곤해 보이세요. 잠시 쉬다 가세요. 음료 한 잔 드릴게요.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보셨죠? 이제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로 호텔이 변했구나. 그녀가 꿈꾸던 대로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지혜는 마지막으로 호텔 옥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노을이 참 아름다웠어요. 민수와 은지가 함께 했습니다. 회장님, 자주 놀러 오세요. 은지가 말했어요. 물론이죠. 이제는 손님으로 자주 올 생각이에요.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노숙자 분장은 안 하실 거죠?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정말 좋은 호텔이 되었네요. 지혜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진짜 집 같은 호텔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스카이 호텔은 이제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지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성되었구나. 내가 꿈꾸던 호텔, 사람을 위한 진정한 집 같은 공간이. 노을이 지고 서울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스카이 호텔의 간판이 밤하늘에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모든 이들에게 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의 집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호텔의 재탄생은 어떠셨나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따뜻함에 있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와닿으셨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